당견도 귀여운 고치교. 회장님, 저 중국인들이 회장님을 속여 사기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66세 식당 이모가 중국어로 소리치자 그 자리에 있던 중국 사기꾼들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중국어를 할 줄 아나 봐. 조심해야 돼. 평생 식판만 나르던 이모가 어떻게 회사를 위기에서 구한 걸까요?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하루도 만사형통하는 복된 날이 될 겁니다. 서울 외곽 공단 지역 한복판에 자리 잡은 낡은 건물 2층.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복수반점 구내식당은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졌어요. 주방 안쪽에서 66살 윤춘자는 묵묵히 앞치마 끈을 뒤로 돌려 묶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국자를 들어 올리고 가스레인지 위 무쇠솥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어요. 오늘도 짜장면 소스를 끓여야 했습니다. 춘자 이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르바이트생 지수가 앞치마를 두르며 인사를 건넸어요. 춘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조용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모, 요즘도 혼자 사세요? 지수가 궁금한 듯 물었지만 춘자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사람들은 늘 궁금해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성실한 식당 이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왜 혼자인지. 하지만 춘자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오전 11시, 식당 문이 열리고 공단 직원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능숙하게 국자를 들어 짜장면을 식판 위에 담아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많이 드세요. 오늘은 짜장 좀 진하게 만들었어요. 이모, 진짜 짜장은 여기가 최고예요. 젊은 직원 하나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지나갔고 춘자는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 2시간 동안 수백 개의 식판이 춘자의 손을 거쳐 나갔어요. 허리는 아팠지만 춘자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힘들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오후 3시,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식당이 한산해지자 춘자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우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 멀리 공단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30해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춘자는 천천히 지갑을 꺼내 안쪽 칸을 열었습니다. 낡아서 구겨진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외교부 출입증 중국어 동시통역사 윤춘자. 카드 속 사진은 30살 무렵의 춘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달랐습니다. 베이징 대사관을 오가며 고위 인사들의 통역을 맡았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일했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이제 말하지 말자. 누가 믿겠어. 춘자는 지갑을 도로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 춘자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이 깊게 파인 손등, 기름때가 배어 잘 지워지지 않는 손톱. 나도 한때는 펜을 들었었는데. 버스가 왔고 춘자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늘 그렇듯 서글펐어요. 집에 돌아와 좁은 원룸문을 열자 어둠만이 춘자를 반겼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신발을 벗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오늘도 무사히 끝났네. 춘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은 채 그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국자를 들었어요. 한때 국가를 대표하던 통역사에서 구내식당 이모가 되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춘자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식당 이모가 외교관이었다는 말을. 그날 밤 춘자는 창문 너머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겠지.
하지만 운명은 춘자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복수반점 구내식당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춘자가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을 때였어요. 식당 입구 쪽에서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들어서더니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중 한 명은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옷차림부터 남달랐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아르바이트생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복수반점 회장님이세요. 강만호 회장님. 옆에서 설거지하던 김이모가 귀띔해줬습니다. 여기 구내식당도 복수반점 체인 소속이거든. 가끔 이렇게 오셔서 회의하시곤 해요. 춘자는 별다른 관심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채소를 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또 다른 남자 2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양인이긴 한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옷차림새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춘자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리 사장님. 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어색한 한국어였습니다. 중국 억양이 섞인 말투였어요. 춘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중국 사람? 춘자는 슬쩍 귀를 기울였어요. 오래전 습관이 남아있었거든요. 강 회장과 중국인 남자 둘은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어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가끔씩 중국어 단어가 섞여 나왔어요. 춘자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리 사장님, 그래서 이번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 회장이 물었어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중국 전역에 복수반점 브랜드를 확장하겠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우리가 내고요. 그럼 기술 이전은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급할 거 없어요. 리 사장이라 불리는 남자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영 개운치 않아 보였어요. 근데 조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오히려 불안하네요. 의심 많으시네. 우리는 진심입니다. 그때였어요. 리 사장 옆에 앉아있던 다른 남자가 중국어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 늙은이 정말 속이기 쉽네. 춘자의 등골이 순간 오싹해졌어요. 그 남자는 계속 중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계약만 하면 천천히 먹어치우면 돼. 춘자는 손에 쥔 수세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 자식들 사기꾼이네. 춘자는 오랜 세월 외교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기꾼을 봐왔어요. 특히 중국 쪽 브로커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하지만 뒤로는 칼을 숨기는 법이었죠. 저 말투, 저 태도. 춘자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저 사람들 회장님 회사 통째로 먹으려는 거야. 하지만 춘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내가 나설 일이 아니지. 나는 그냥 식당 이모일 뿐이야. 회의는 30분쯤 이어졌고 강 회장과 중국인들은 악수를 나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정식 계약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중국인들이 나가고 강 회장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 커피를 마셨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춘자는 물수건을 들고 그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회장님, 테이블 정리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켰습니다. 춘자는 테이블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중국 쪽이랑 사업하시나 봐요? 네. 프랜차이즈 확장 건인데 솔직히 좀 불안하긴 해요. 강 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우리 쪽 통역 담당자가 괜찮다고 하니까. 춘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를 떠났고 춘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 버스 안. 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나서면 또 문제가 생길 거야. 30년 전처럼. 춘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이제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해.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선한 사람이 속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춘자는 오랜만에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30년 전 외교부에서 일할 때 쓰던 업무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중국어 메모들이 보였어요. 나 아직도 할 수 있을까? 춘자는 수첩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자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그냥 모른 척 할까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주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이모가 후다닥 들어오더니 숨을 헐떡였습니다. 춘자 씨,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오늘 회장님이 중국 사람들이랑 정식 계약한다면서 아침 일찍부터 오신대요. 그런데 통역 담당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대요. 예. 춘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젯밤부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완전히 잠적했다나 봐요. 김이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춘자는 순간 어제 그 중국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통역사를 미리 매수한 건가? 오전 9시 강만호 회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식당에 들어섰어요. 뒤따라 비서와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제 그 중국인들도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왔습니다. 강 회장님, 오늘 좋은 날입니다. 리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리 사장님 죄송한데 우리 쪽 통역 담당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리 사장이 놀란 척했지만 춘자는 그 표정이 거짓임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역시 저 사람들이 꾸민 거야. 강 회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계약은 좀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통역 없이는 진행이 어렵거든요. 아이고 회장님, 우리 시간 없습니다. 오늘 아니면 베이징 본사에서 계약 취소할 수도 있어요. 리 사장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급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강 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주방 안쪽에서 지켜보던 춘자가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춘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선한 사람이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춘자는 주방 문을 열고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회장님. 춘자의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강 회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춘자 씨?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강 회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춘자 씨가 중국어를 하세요? 네. 춘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회장님, 농담이시죠? 식당 이모분이 무슨 통역을. 하지만 춘자는 그 말을 끊고 리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통역을 맡을 수 있습니다. 발음은 표준 중국어 그 자체였어요. 억양 하나 흐트러짐 없이 마치 베이징 현지인처럼 완벽했습니다. 리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 회장과 주변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모님이 중국어를? 김이모가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춘자는 다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외교부 중국어 동시통역사였습니다. 오늘 계약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강 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춘자를 바라봤어요. 정말 가능하십니까? 네. 춘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리 사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모두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춘자는 강 회장 옆자리에 앉으며 30년 만에 다시 통역사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춘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도망치지 말자.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리 사장이 서류를 펼치며 중국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춘자는 그 말을 또박또박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우리 측에서 전액 부담하며 브랜드 사용료는 분기별로 정산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춘자의 통역은 정확했고 흐름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는 지금부터야. 리 사장 옆에 앉은 남자가 슬쩍 중국어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작은 글씨는 못 볼 거야. 춘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역시 속셈이 있었구나. 춘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 사기꾼들 절대 그냥 안 둬. 회의는 계속 이어졌고 춘자는 조용히 기회를 노렸습니다. 식당 한쪽에서 김이모와 지수가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었어요. 춘자 이모 진짜 대단한 분이셨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몰랐던 거지. 30년 동안 국자만 들고 있던 여자. 하지만 오늘 춘자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회의는 1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리 사장은 능숙하게 계약 조건들을 설명했고 춘자는 그 내용을 빠짐없이 통역했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조건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강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춘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조건은 달콤하지만 속내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요. 리 사장이 계약서 뒷장을 넘기며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기술 이전에 관한 부분이에요. 춘자가 통역했어요. 마지막 페이지는 기술 이전 관련 조항입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때 리 사장 옆에 앉은 남자가 또다시 작은 목소리로 중국어를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이 조항은 절대 못 알아볼 겁니다. 서명하면 레시피는 다 우리 거예요. 춘자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레시피를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거구나. 복수반점의 핵심은 30년간 쌓아온 짜장면 레시피였습니다. 그 맛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였어요. 만약 그 레시피를 빼앗기면 강 회장의 회사는 껍데기만 남게 될 거였습니다. 춘자는 침착하게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계약서 아래쪽 정말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이 있었습니다. 기술 및 레시피에 대한 모든 권리는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원소유주는 사용권만 보유한다. 춘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짰네. 강 회장은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춘자가 조용히 강 회장의 팔을 잡았어요. 회장님. 강 회장이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춘자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잠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예. 뭔데요? 춘자는 계약서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조항 보세요. 강 회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작은 글씨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춘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레시피 권리가 전부 투자자 측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회장님은 사용권만 가지시는 거예요.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내 레시피를 빼앗긴다는 말입니까? 네. 리 사장이 춘자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춘자는 태연하게 그 시선을 받아냈어요. 리 사장이 억지로 웃으며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표준 조항일 뿐입니다. 큰 문제 아니에요. 춘자는 그 말을 그대로 통역했어요. 표준 조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춘자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회장님, 표준 조항치고는 너무 일방적입니다. 보통은 공동 소유로 하거든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리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가 짜증을 내며
중국어로 말했어요. 이 여자 너무 많이 알아. 춘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리 사장님, 이 조항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 사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그게 본사 규정이라서. 그럼 본사에 다시 확인하시죠. 오늘 계약은 어렵겠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리 사장과 일행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리 사장이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 지금 장난합니까? 우리 베이징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면 할 수 없죠. 불공정? 이게 표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의심만 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춘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 사장님, 춘자가 중국어로 말했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정한 계약을 원할 뿐입니다. 리 사장이 춘자를 노려봤어요. 당신 대체 누구요? 춘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외교부에서 일했던 통역사입니다. 리 사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외교부 출신? 그 순간 리 사장 옆에 있던 남자가 뭔가 떠올랐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 윤춘자? 춘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자가 손가락으로 춘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윤춘자 맞죠? 10년 전 베이징 대사관에 있던 그 통역사. 식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모님이 대사관에 계셨다고요? 남자는 비웃으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모르세요? 이 여자 10년 전에 베이징에서 큰 사고 쳤어요. 외교 기밀 빼돌리려다 걸려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춘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우리 중국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 통역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강 회장이 춘자를 바라봤어요. 춘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강 회장의 비서와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모님이 정말 그런 일을? 김이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리 사장 옆에 남자는 계속 소리쳤어요. 이 여자 때문에 당시 한중 외교 관계가 얼마나 삐걱거렸는지 아십니까? 베이징 대사관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춘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 씨, 이게 사실입니까? 춘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그때 누명을 썼습니다. 누명이요? 춘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0년 전 베이징 대사관에서 중국 고위 인사의 비리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려 한 사건이 있었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벌인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춘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시 외교 참사관이었던 김정훈 그 사람이 중국 측 뇌물을 받고 기밀 문서를 빼돌리려 했어요. 그런데 일이 들통나자 모든 걸 저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리 사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증거 있습니까? 없으면 그냥 변명 아닙니까? 춘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워낙 치밀하게 꾸몄거든요. 강 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춘자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문서에 제 지문이 찍힌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통역 업무로 그 문서를 다뤘기 때문이었죠. 김정훈 참사관은 그걸 이용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문제 많은 통역사로 낙인 찍혔죠. 춘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결국 저는 외교부에서 쫓겨났고 업계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았죠. 식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국자를 들고 식당 이모로 김 이모가 코끝이 찡해져서 눈물을 훔쳤어요. 강 회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리 사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게 다 변명 아닙니까? 결국 문제 일으킨 사람 맞잖아요. 변명이 아닙니다. 춘자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춘자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어요.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억울해서, 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춘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조용히 살면 언젠가는 이 고통도 잊혀질 줄 알았거든요. 리 사장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강 회장님, 이런 사람 믿고 사업하시겠습니까? 문제 있는 통역사예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춘자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춘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그때였어요.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춘자 씨. 춘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강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난 30분 동안 춘자 씨가 통역해 주신 내용 중에서 틀린 게 있었습니까? 춘자는 잠시 멍했어요. 아니,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중국어로 몰래 속삭인 것도 다 들으셨죠? 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습니다. 리 사장이 당황했어요.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강 회장은 춘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춘자 씨를 믿겠습니다. 춘자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30년 전 일이 어땠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춘자 씨가 보여주신 건 진실이었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춘자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회사를 통째로 빼앗길 뻔했습니다. 리 사장이 버럭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모욕입니까? 모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들 중국어로 주고받은 대화 춘자 씨가 다 들었습니다. 저를 속이려 했다는 것도요. 리 사장과 일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춘자는 눈물을 흘리며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날 믿어주는구나.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춘자의 말을 믿어줬어요. 그 순간 춘자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의 말에 식당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리 사장과 일행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강 회장, 이건 오해입니다. 리 사장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춘자 씨, 저 사람들이 중국어로 뭐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춘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말자. 춘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 사람들은 회장님을 속이기 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계약만 하면 천천히 회사를 먹어치우겠다고도 했고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춘자가 계속 말했어요. 계약서 작은 글씨는 못 볼 거라고, 서명만 받으면 레시피는 다 자기들 거라고 했습니다. 리 사장이 발끈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춘자는 조용히 리 사장을 바라보며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당신 동료가 말했죠. 이 늙은이 정말 속이기 쉽네. 계약 후에 천천히 먹어치우면 돼. 이 말 한국어로 다시 말씀드릴까요? 리 사장 옆에 앉았던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강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정말 저를 속이려 한 겁니까?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프랜차이즈 계약은 거칠애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회장님 회사의 레시피와 경영권을 빼앗는 거였어요. 강 회장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춘자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때
춘자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잠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날 알았지? 춘자는 리 사장 옆에 앉은 남자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계속 눈을 피했어요. 춘자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죠? 10년 전에 베이징에 계셨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10년 전 그때 나를 알던 사람이라면. 그 순간 춘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김정훈 참사관 밑에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남자가 움찔했어요. 춘자는 확신했습니다. 맞네요. 당신 그때 대사관 행정 담당이었죠. 왕민이라는 이름으로 일했던.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닥쳐요. 식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춘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당신도 김정훈과 한패였죠. 그래서 제 이름을 기억하는 거고.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춘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0년 동안 당신들은 잘 살았겠죠. 저를 희생양 삼아서.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30년을 국자 들고 살았어요. 매일 밤 억울해서 잠도 못 잤고요. 춘자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여전히 사기나 치고 다니는군요. 강 회장이 놀라서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춘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회장님, 네, 춘자 씨. 제게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증거요? 춘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어요. 10년도 더 된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10년 전 베이징에서 일어난 일 저는 억울해서 몰래 녹음을 해뒀어요. 모두의 시선이 춘자의 손에 쥐어진 폴더폰으로 향했습니다.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열었어요. 당시 김정훈 참사관이 저를 모함하기 전날 밤 그 사람이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춘자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정훈 걱정 마. 춘자한테 다 덮어씌울 거야. 중국 쪽이랑 얘기 다 됐어. 그 여자 통역사 경력 끝장내면 돼.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김정훈 문서에 춘자 지문 찍힌 거 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외교부에서도 의심 안 해. 어차피 통역사 따위 하나 없어져도 상관없어.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녹음이 끝나자 춘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1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쓸 용기가 없었습니다. 춘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미 저는 문제 많은 통역사로 낙인 찍혔는걸요.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춘자 씨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후회했어요. 그냥 참고 살걸. 왜 선하게 살려고 했을까? 강 회장이 춘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춘자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말에 춘자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회장님, 오늘 춘자 씨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춘자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춘자는 깨달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구나. 30년 만에 처음으로 춘자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춘자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을 때 리 사장 일행은 이미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할 수 없어요. 리 사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죠. 애초에 사기 치려던 사람들이니까. 뭐라고요? 리 사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춘자 씨 덕분에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뭘 노렸는지요. 리 사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증거 있습니까? 그냥 통역사 말만 믿고? 충분합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리 사장 옆에 있던 왕민이 급하게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더 있을 필요 없습니다. 가시죠.
그들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춘자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우리 사장이 짜증스럽게 쳐다봤어요. 뭡니까? 춘자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어요. 분노, 억울함, 그리고 용기. 춘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어로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우리 사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요? 춘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당신들의 사기 수법,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춘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술, 모든 레시피를 가져가서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죠. 맞습니까? 우리 사장이 말문이 막혔어요. 춘자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외교부에서 일할 때 당신들 같은 사기꾼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춘자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만만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중국어를 모른다고 생각했습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강 회장과 직원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비록 중국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춘자의 기세만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춘자는 왕밍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 왕밍. 왕밍이 움찔했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김정은과 함께 저를 모함할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왕밍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춘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을 참았습니다. 매일 국자를 들고 고개 숙이며 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춘자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십시오. 우리 사장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춘자는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사기 명단을 전부 중국 공안에 넘기겠습니다. 왕밍의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당신 어떻게... 춘자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외교부에 있을 때 만들어둔 인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나요. 우리 사장과 왕밍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황급히 서류를 집어들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춘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리고 왕밍 씨. 왕밍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김정은에게 전해주세요. 윤춘자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는다고. 왕밍은 고개도 못 들고 황급히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우리 사장도 서둘러 뒤따랐습니다. 문이 쾅 닫히자 식당 안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강 회장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춘자 씨, 정말 멋있었습니다. 김이모가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어요. 이모님 최고예요. 아르바이트생 지수도 환호했습니다. 춘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춘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강 회장이 다가와 춘자의 손을 잡았어요. 춘자 씨 회사 하나를 구하셨습니다. 아니, 저를 구하셨어요. 춘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강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춘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의 환한 미소, 따뜻한 박수. 3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정이었어요. 춘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긴 터널이 끝나고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복수반점 구내식당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인사 발령 공고 복수반점 해외사업부 고문 윤춘자 중국어 및 해외 계약 자문 담당. 직원들은 게시판 앞에 모여 웅성거렸어요. 진짜 이모님이 고문이 되신 거야?
대박식당 이모에서 회사 고문이라니. 김 이모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춘자 씨 원래 대단한 분이셨어. 우리가 몰랐던 거지. 춘자는 여전히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짜장면 소스를 저으며 춘자 이모, 이제 주방 일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수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춘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이 일도 좋고, 그래도 고문은 고문이고 여기는 여기지. 둘 다 할 수 있어. 춘자의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국자를 드는 것도 통역을 하는 것도 모두 춘자 자신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강 회장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춘자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회장님. 춘자는 앞치마를 벗고 강 회장을 따라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강 회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계약서입니다. 대만 쪽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제안이 왔어요. 춘자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중국어 번체로 빼곡하게 적힌 계약서였습니다. 춘자의 눈이 빠르게 내용을 훑어 내려갔어요. 조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이 부분. 춘자가 손가락으로 한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이 조항은 좀 애매하네요. 나중에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춘자 씨 눈은 정확해요. 변호사도 못 찾은 걸 바로 찾아내시네. 30년 전 습관이 남아있나 봐요. 춘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강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어요. 춘자 씨, 앞으로 해외 사업은 전부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춘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난번에 보여주셨잖아요. 강 회장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춘자 씨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실력도 마음도. 춘자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죠. 강 회장이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다음 주에 대만 업체 사장님이 직접 오신대요. 그때 춘자 씨가 직접 통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회장이 나간 후 춘자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공단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봤던 풍경.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춘자의 마음이 달라졌으니까요. 퇴근 시간. 춘자는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지갑을 열어 그 낡은 외교부 출입증을 꺼냈어요. 외교부 출입증 중국어 동시통역사 윤춘자. 사진 속 30살 춘자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출입증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리고 출입증을 지갑 깊숙한 곳이 아닌 앞쪽 칸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버스가 왔고 춘자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춘자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아닌 미소였어요.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여전히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둡지 않았어요. 춘자는 불을 켜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외교부 시절 쓰던 업무 수첩. 춘자는 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복수반점 대만 계약건 검토사항. 빼곡하게 중국어 메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끝에서 펜이 움직이는 감촉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춘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30년이 걸렸네. 춘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괜찮아. 이제 시작이니까. 그날 밤 춘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억울함도 없이 그저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춘자는 평소처럼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국자를 드는 손에도 채소를 써는 손에도 자신감이 묻어났거든요. 김이모가 들어오며 웃었어요. 춘자 씨, 오늘 표정 정말 밝으세요. 그래요? 네. 뭔가 화나세요. 춘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춘자는 국자를 들어 짜장면을 담아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예전과 똑같은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전혀 달랐어요. 밝고 자신감 넘치고 따뜻했습니다. 손님 하나가 짜장면을 한 입 먹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이모, 오늘 짜장 진짜 맛있어요. 고마워요. 춘자는 다음 손님에게도 짜장면을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왔어요. 퇴근길 춘자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강만호 춘자 씨, 다음 주 회에 준비 부탁드립니다. 춘자 씨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춘자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윤춘자 네 회장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달렸고 춘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제 도망 안 가. 춘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숨어 살았던 여자. 하지만 이제 춘자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국자를 든 손으로도 펜을 든 손으로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춘자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